제2. 질문을 잘하면 일당백도 얻는다. 리더는 말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은유로서 태도, 행동, 구조, 개념을 규정한다. 쿠제스와 포스노에 따르면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직원에 대한 기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말이다. 리더의 질문은 이정표처럼 조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질문에 관심의 방향이 드러나 있다. 또한 신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질문하는 리더에게 있어 전후 관계는 중요한 열쇠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어떤 가치에 얼마나 집중해야 할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치를 정직과 신뢰에 두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고객 만족, 품질 개선, 혁신, 성장, 책임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질문은 주의를 끄는 힘이 매우 강하다. 리더가 질문을 하면 답을 찾는 탐구 행위, 곧 정신적 여행이 일어난다. 이 여행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새로운 통찰과 기발한 관점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우리의 질문이 사람들의 여행을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감과 의심을 부추길 수도 있다. 좋은 질문 하나가 황금 달걀을 낳는다. 앞서 밝혔듯이 질문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즉, 질문 때문에 직원의 역량이 약화된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실패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거나 수동적으로 변한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양반에 속한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부터 날리기 쉽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가 문책과 책임을 면하려고 한 번씩 써먹는 방법이다. 조악한 질문은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들고 창의력을 죽이고 눈치만 보게 만든다. 가령, 도대체 왜 일정을 못 맞추는 겁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일은 못하면서 성실하기만 하면 뭐했어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다. 반면 역량을 키우는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자극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고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 직원들은 자신이 기업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형성한다. 장벽을 허물고 자각, 창조,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예상외의 가능성을 낳는다. 역량이 강화되는 질문은 팀의 협동심을 높이고 개인과 팀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활력과 신뢰가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직원은 욕구와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구성원이 진취적으로 변하고 유대가 끈끈해지며 저항이 변화로 바뀐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윈윈할 수 있는 길과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기 때문에 의욕이 생긴다. 유익한 결과를 추구하고 목표를 향한 전진을 독려한다. 휴렛 패커드의 진 할로라는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충고하려는 욕구를 죽이라고 말한다. 직원이 도움을 청하면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일정을 못 맞추는 겁니까? 같이 의욕을 떨어뜨리는 질문 대신에 마를리 골드버그가 제안한 리더의 질문을 활용해보자.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이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자신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죠? 어떤 목표가 어렵나요? 목표가 달성되면 고객이나 조직, 팀,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죠?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가요? 대답할 자유를 주는 위대한 질문. 최고의 질문이 최고의 성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리더가 물어야 할 최고의 질문은 무엇일까? 정답은 없다. 그러나 위대한 질문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할 것이다. 위대한 질문은 집중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한다.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새롭고 진취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용기와 힘을 북돋운다. 아이디어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훌륭한 해법을 찾는 열쇠를 전달한다. 더 나은 관점을 선사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생각하게 한다.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의 기존 전제를 검토한다. 긍정적이고 위력적인 행동을 낳는다. 위대한 질문은 사심이 없고 똑똑함을 자랑하지도 않으며 자기 만족도 없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통찰력이 있고 도전적이다. 또한 공손하고 일체감을 준다. 위대한 질문은 성찰과 학습이 최대치가 될 때를 기다린다. 궁금한 것이 많은 리더는 회의 자료, 의제, 논의할 실천 과제가 없는 비공식 모임을 잘 활용한다. 그런 직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질문을 바로 꺼낸다.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그것에 대해 말해 주겠습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진짜 걱정거리가 뭐예요? 다음은 마크 하퍼 사장이 좋아하는 질문이다.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 제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당신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해 보겠습니까? 언제 무엇을 할 생각이죠? 질문이 좋을수록 통찰력이 커지고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상대에 따라 맞춤형 질문을 만들자. 수잔 미클링은 자신만의 질문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이 가장 값지다. 지시형 직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할 거죠? 하고 물으면 답이 바로 나온다. 나는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은 내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한다. 추상적 사고형 직원이 있다. 그들은 생각을 휘젓는 사람들이다. 내가 즐겨하는 질문이 있다.
존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기름칠을 미리 해주면 아이디어가 쏙쏙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가 심사숙고한 내용을 들으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생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원은 자세한 내용을 간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사고 패턴이 있는 그들은 디테일 사고형 직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테일한 사고형 직원은 세세한 내용을 따지는 사람으로 추상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고의 질문을 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길은 단순하다. 먼저 한 질문 또는 그 질문의 대답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경청하고 창의적이고 개방형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신속하고 발전적으로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고 유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 목표 달성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털을 닦는 질문이 효과적이다. 물론 리더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팀원 또는 팀의 문제를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내재적 전략을 개발하며 전술을 실천할 수도 있다. 질문으로 문제 파악 능력과 해법 구상력만 심화시키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발전적인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 크게 말해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그것이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처럼 간단하고 한정된 답을 요구한다. 반대로 개방형 질문은 개인과 팀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답할 자유를 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질문의 주제는 같지만 대답은 매우 다를 것이다. 1. 판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 판매 목표를 수립했습니까? 풍성한 답을 만드는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을 받은 질문은 생각의 폭을 넓혀 중요한 게 무엇인지 탐구하거나 편하게 말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직원의 자아 성찰과 문제 해결을 독려한다. 변명하고 고집을 부리게 부추기지 않는다. 에펜디 모하메드 라잡은 개방형 질문은 직원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다. 개방적이고 편견이 없는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개방형 질문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한다. 친밀감이 생기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더 많이 이해한다. 제대로 묻기만 하면 단답형 대답을 피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대화는 시간에 따라 질문의 횟수와 이해의 깊이가 비례한다. 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죠? 처럼 왜와 어떻게 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리하여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결국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익한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을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면 무엇을 잃게 되죠? 이전에 어떤 시도를 했죠?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질문의 범위가 넓어지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는데 어려워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과 기회는 무엇이죠? 이유를 묻는 질문. 리더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방형 질문이다.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인과관계, 목적, 전제를 깊이 따져본다. 이런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부를 건드릴 필요가 있을 때 한다. 질문자와 응답자 모두 어렵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상황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 직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유를 묻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제프 커루 부사장의 생각을 들어보자. 이런 토론을 거치면 언제나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내가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직원들은 스스로 머리를 짜낼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인 질문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대화를 유도한다. 예를 들면 지난 며칠간 당신이 맡은 지역의 추심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거듭 물어도 답이 시원찮을 때는 직원들이 가능한 원인을 모두 조사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팀이 머리를 맞대고 추심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본다.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정말 자연스럽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자. 어린이는 항상 왜를 달고 산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그 질문이 불편해진다. 권위자나 전문가를 의심하는 티가 나기 때문이다. 리더는 이유를 물을 때 목소리 톤에 주의해야 한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언제나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야지 분노나 좌절이 나타나선 안 된다. 이유를 묻는 물음이 값지고 위대한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은 성찰을 이끌어내고 기발하고 예상하지 못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같은 질문은 기존의 문제를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게 한다. 풍성한 대답을 낳는 질문의 사례를 더 살펴보자.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까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원은 없을까요? 그렇게 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만약 누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요타 직원은 원인에 대해 5번 연속 의문을 갖도록 교육받는다. 도요타는 인과 분석적 사고법을 자사의 목적에 맞고 바꾸었다. 직원은 처음 이유를 따져 원인을 찾더라도 5번 거듭 질문한다.
왜? 라는 질문을 5번 하는 동안 그들은 원인을 매우 구체적인 조각으로 쪼갤 수 있다. 토요타의 5회 연속 원인 분석 접근법은 매우 유익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채드 홀리데이 회장의 접근 방법도 토요타와 같다. 그는 3번 정도 왜? 라는 질문을 해야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유를 묻는 질문의 힘은 상당하다.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왜? 라는 질문에 피상적으로 대답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부상을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누군가 기계를 잘못 다뤄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라고 한다면 왜 잘려나갔는가? 손가락을 기계에 넣었기 때문이다. 왜 넣었는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개방형 질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인 개방형 질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질문은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탐구한다. 가령 무엇을 생각해 보았나요?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감성적 질문은 사안에 대한 감정을 서로 나누게 한다. 가령 이 일을 그만두니 어때요? 성찰적 질문은 더 깊이 탐구하고 생각을 가다듬게 한다. 가령 팀장을 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탐사적 질문은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철저히 검증하거나 면밀히 따져 묻는다. 정보 수집의 양을 늘리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묘사, 설명, 구체화, 정교화, 보충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주제의 깊이와 폭을 심화하고 확대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색다른 질문은 고정관념을 흔든다. 가령 왜 꼭 이런 방식으로 하죠? 다른 방식으로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항상 무엇을 합니까? 관련성을 묻는 질문은 체계적인 관점을 세워준다. 가령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분석적 질문은 증상과 함께 원인을 파악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명확한 질문은 모호한 부분을 없앤다. 그러나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의 말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잘못이라고 여긴다. 가령 그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정확히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람들은 탐색적 질문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수잔 미클링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탐사적 질문을 하는 까닭은 자기 체면을 구기고 싶은 직원이 없고 나도 그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요.
탐사적 질문이 직원을 어떻게 근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직원들이 궁지에 빠지는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묻지 않은 질문 때문입니다. 개방적 질문 사용하기. 개방형 질문은 사안의 환경과 프로세스를 모두 다룰 수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역할이 서로 다르다. 스피처와 에반스는 두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제 해결 또는 의사결정에 사용된 데이터를 묻는 것은 환경적 질문, 즉 콘텍스트 질문이고,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프로세스 질문이다. 이 두 가지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모두 중요하다. 대부분의 리더는 환경적 질문, 즉 콘텍스트 질문에 치중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에 프로세스 질문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프로세스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사고를 형성하고 설명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환경적 질문, 콘텍스트 질문은 지도력에 부담을 주고 대답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질문에서 콘텍스트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일부 리더는 개방형 질문을 껄끄럽게 생각한다.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화를 이끌어갈 힘을 준다. 지배력이 강한 리더는 폐쇄형 질문에 치중한다. 답변을 짧게 끊을 수 있고 대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형 질문을 자주 하면 버릇이 된다. 리더가 개방형 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다. 대답을 생각하는 사고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는 답변을 통해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의 횟수를 늘리도록 하자. 왜 또는 어떻게로 시작하는 개방형 질문은 사고와 대화를 자극한다. 얼마나 많은 말을 듣게 될지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도 된다. 말을 잘만 들어줘도 직원들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는다. 예스를 원하는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처럼 간단한 대답 또는 사지선다형 문제처럼 제한된 답변을 요구한다. 주로 무엇, 언제, 얼마나 많은 으로 시작하거나 찬성, 반대만 묻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많은 직원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 결정에 찬성하나요? 언제 만날까요? 지금 몇 시죠? A안이 좋은가요? 아니면 B안이 좋은가요? 이미 말했듯이 개방형 질문은 가능성, 감정, 원인을 따지는 반면 폐쇄형 질문은 대상, 시간, 장소 등 정보에 치중한다. 폐쇄형 질문은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을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의 시작 단계와 종료 단계에 쓸모가 많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지금 회의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간단하게 물으면 직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낼 필요를 못 느낀다. 마지막에 하는 폐쇄형 질문은 결론을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 과제를 정하고
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세일즈맨들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내일까지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폐쇄형 질문을 한다. 상대방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폐쇄형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된다. 개방형 질문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폐쇄형 질문이 더 직선적이다. 이번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라는 말 같은데 맞습니까? 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싶단 말입니까? 같은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된 심층적 토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한 부분을 제거해서 팀이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질문이 한 번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후속 질문이 더 위력적인 경우가 많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대답을 잘 듣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중 다중고리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쓸데없는 질문. 맥이 빠지는 질문 외에도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두 가지 더 있다.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 질문과 질문자의 욕구에 맞춰 질문을 묶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복합 질문이다. 유도 질문은 답이 질문에 들어있다. 최 팀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따라 나온다. 최 팀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당근과 채찍이 들어있다. 당신 팀원들은 하나같이 최 팀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죠? 유도 질문은 궁금한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설득하고 강요하는 수단이다.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질문자와 응답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유도 질문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낳는다. 동등한 입장이라면 관계가 깨진다. 복합 질문이 폐쇄형이 되면 답변자는 문초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는 질문자에게 이기적인 욕심을 챙기려는 은밀한 의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그 생각이 맞다. 위대한 질문을 찾는 작업은 영원한 여행과 같다. 피터 생기는 위대한 질문을 찾아야 할 곳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형을 탐사할 것. 큰 그림에 대한 감을 잡아라. 현재 비즈니스 형세와 지평선을 자세히 살펴라. 맑은 날과 흐린 날 등 기후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2. 핵심 질문을 찾아라. 질문의 유형을 찾아 재구성하고 관련성을 이끌어내라. 초기 물음의 심층 주제를 발견하려면 눈에 띄는 관련성에 주목하라. 3. 가능성을 상상하라. 큰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라. 가능성의 영상을 생생하게 그려봐라. 4.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전개하라. 주체할 수 없는 물음에 답하고 가능성의 영상을 그리면 실현 가능한 전략이 드러날 수 있다.